우선 이제 지금까지 뭐 나눔이라고 왜 하느냐, 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아니고 왜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왜 하느냐, 동기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제 사회가 변해서 뭐 이러이러해서 한다. 그건 앞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고독한 사회가 됐다,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공동체 가치를 살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런 나눔을 하는 자원봉사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봉사는 보통 이제 내가 알아서 혼자 개인적으로 여기 가서 한다 혹은 그런 사람한테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운동이다 하는 거 앞에 시민사회운동하고 연결하면서 결국은 자원봉사도 사회운동이다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회운동이 가져오는 효과를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우리가 시민민주사회를 얘기할 때 이 민주시민적인 사회 그걸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 망가져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흩어져가는 사회를 다시 통합하는 이런 이제 아주 시급한 국가적 과제 이런 시각에서 봐도 이와 같은 좋은 사회적 운동이라는 절실한 그런 시대다 하는 걸 이제 일종의 이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좋겠고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는 가치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가치라는 건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자발적 사회 소위 더 voluntary society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 이 자발적 사회라는 미국 사회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 이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과 조직 단위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봉사의 이상 이것을 깨우치고 장려하는 그런 조직 원리로서 운영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utonomous 자율적이다. 그 다음에는 contributive 공헌 지향적이다. 어디에 사회에 공헌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cause 내의 높은 뜻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봉사의 이상이라고 해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은 프로소셜이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들은 엔타이소셜이 아니고 엔타이소셜의 반대죠. 엔타이소셜이 뭡니까? 반사회적인 사회를 망가뜨리는 건데 이거는 프로소셜이다. 친사회적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제량에 의한 봉사 제한 이것도 discretionary 자유제량 서비스 봉사 오리엔테이션 제한 이런 가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큰 뜻을 위해서 한다.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엔가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사회를 잘 만들려고 하는 친사회적인 그런 운동을 한다. 요컨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운동의 가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가치,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느냐? 그게 반드시 엘트루이즘, 올트루이즘을 이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선행, 베네피션스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다. 이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맨자에서 나온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권에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케어를 합니다. 돌봐준다. 이런 것을 지시하는 도덕적 명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도덕적 명령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앞에서 말한 거 더 잘 봅시다. 이타주의, 선행, 측은지심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엠퍼시라고 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같이 느낀다 이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 좀 소리 더 안 돼요. 가령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소설 같은 거 보다가 조금 이런 그 상황이 나오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다 울어요 같이. 이게 감정이입이 생기는 거예요. 좀 예민해서 그런데 그리고 그것만 이입만 하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엠퍼시는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고 그 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심하면 이건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엔트로포패시 인간에 대한 아주 그 패셔너트한 컴패션 이런 것이 생기고 그래서 더 나가면은 필엔트로피 엔트로 사람이거든요. 자선하여 필이라는 게 라브한다는 뜻이죠. 그리스 말에. 그래서 인간이 지닌 이타적 충동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타적 충동의 감성적 성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것을 첫 번째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두 번째 가치는 연대입니다. 연대. 자, 우리가 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까는 자기 마음대로를 못한다. 그래서 늘 조금씩은 제재를 느끼면서 한다는 말을 했죠. 이걸 뒤집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나는 딴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럼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사회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 때는 뭐가 좋아요? 일단 모르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솔리데리티라는 거예요. 솔리드하다는 건 이제 아주 단단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솔리튜드 그러면 고독입니다. 혼자 솔리튜드. 근데 솔리데리티 하면 there라는 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합니다. 결국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 더블가 잘못했네. 더블로 생각해 더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간의 일체감도 느끼고 정체의식을 서로 동시에 공유하면서 결국 모두가 우리가 서로 공리에 공헌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을 솔리다리티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바옌사라고 하는 폴란드의 노동조합 지도자가 대통령이 나중에 되는데 그 해방, 소위 그 소련의 구체제에서부터 해방 운동을 할 때 솔리다리티라는 것을 구호론에 세운 겁니다. 우리가 힘을 뭉쳐서 어떻게든지 이 구체제를 무너뜨리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는 상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reciprocity. reciprocal. 주고받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내가 남을 도우면 언제 나한테도 도움이 있다는 하는 기대. 이것이 인간에게 사회를 영위하는데 서로 연대해야 될 하나의 이유로서 그렇게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나는 맨날 열심히 했는데 아무 도움이 없다 그러면 조금 실망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평해야 되고 사회 정의, 이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나누느냐?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원하고 배분 정의를 원하고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평등하고 공평은 달라요. 에퀴 맞는데 이퀄리티는 평등입니다. 에퀴티는 공정한 평등이에요. 공평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 평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퀴티라는 것은 적어도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평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불평등도 많고 뭐 그런데 불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걸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해소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공평은 해야 되고 정의는 살려야 되겠다. 이건 다 아우르면 어떻게 되냐? 네 가지가 있었죠. 이타심, 그다음에 연대, 상호성, 그다음 공평, 사회정의 네 가지를 아우르면 결국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도주의를 띠는 휴머니테리어에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고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고 하는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요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자원봉사나 나누고 하면 나한테도 혜택도 있고 뭔가 좀 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해보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동기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기부를 한다 왜 하느냐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있어요. 근데 개인을 위한 이득도 순전히 공리적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된다가 있고 공리적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된다가 있어요. 공리적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해방이 돼서 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한다. 이건 좀 편한 소리죠.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지루해 죽겠는데 뭐 할 일을 없나 자원봉사나 하자.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는 게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서 좀 일상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걸 뭐 해보겠다. 이것도 자원봉사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특기, 취미 이런 건 살려서 여가 성령을 하는데도 자원봉사가 얼마나 좋아요. 혼자 가서 뭐 공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훨씬 낫죠. 가족,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나는 항상 그 자원봉사 얘기할 때는 가족과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제는 요단 5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기술 같은 것 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축적하기도 하고 이거 하다 보면 또 인맥이 생겨나요. 특히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나중에 유망 고객도 될 수 있고 자기 진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이걸 한 사람들이 다른 그 자원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기관 내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거 좋은 일 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저 사람 꽤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이런 게 이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주로 공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인맥을 쌓는다든가 말이야, 경력을 쌓는다 뭐 이런 건 가시적인데 내면에 나의 인생의 내면 우리는 정신 가지고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 얘기했을 텐데 기업체에서 영성 훈련한다고 그랬죠. 왜냐? 종업원들의 내면 생활도
생산성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종교가 해야 할 영성을 종교 제도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에라 차라리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온갖 그 종교적인 행동 비슷한 거 합니다. 명상 시간도 가지고 뭐 필요하면 각자 방을 줘서 기도도 하라고. 이 내면적인 그 생활에 이 병이 우선 안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살아야 하고 가능하면 영성이 잘 풍요하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거 하는 데는 소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내면의 삶이 좋아진다. 첫째, 나누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자기 존재는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보람을 찾아갑니다. 또 사회 참여를 하다 보니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아가 누구냐를 알게 되고 사회적인 인격체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일종의 자아관 형성에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죠. 스스로가 이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넓은 사회관계도 경험을 한다. 사회관계라는 건 여러 종류의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해볼수록 내 삶이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또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보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사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난 필요로 하는 존재로구나. 그런 일이 많구나. 이것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회, 내가 무슨 사회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날 필요로 하더라. 해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많더라. 이런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의식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냐? 글쎄, 잃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런 경험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 혜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하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명한 사람이 무슨 상을 탔다는지 하면은 와서 인사할 때 나는 사회에서 받은 많은 혜택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참여를 해봐야 더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여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만족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좀 일 별로 재미없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네. 만족스러운 일도 해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로운 경험에 얻는 즐거움을 하고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는데 자원봉사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네. 천부의 능력이 있었는데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자기가 그동안 별로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질성이 있을 거예요. 이질적이라는 삶은 역시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앞으로도 새로운 무엇이 닥쳤을 때 대처를 하기에도 그만큼 준비를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신뢰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 하다 보면 새로운 능력도 개발한다. 앞에서 약간 얘기했죠. 뜻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호기도 있다. 자기는 몰랐는데 얘기해보고 같이 해보니까 참 나하고 비슷한 생각들 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화 몇 번만 하면 당장에 뭔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 봉사활동을 하면은 리더십 또 함양하면은 제거할 수 있다. 리더십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의 생활로 자기 자녀와 또 새로운 세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경험에서 자기 성찰함으로써 삶 자체를 재정해본다. 뭐 이런 참 우리가 말하기 좀 좋지만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 안 하는 것들인데 잘 따져보니까 어이구야 엄청난 그 기회를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을 안 하지만은 이런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세계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긍정적 태도로 삶의 적극적 자세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것도 도움이 되죠. 자아실현, 자아완성,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참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에이브람 메슬로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피라미드, 욕구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이걸 그려놨어요. 그 맨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소위 말하는 1차적인 욕망, 욕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고프면 안 되고 추우면 안 되고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있고 활동 욕구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그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자극을 받고 활동하겠다. 그 다음에는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가능하면은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또 고음의 층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다. 그리고 고의 꼭대기 가면은 자아완성입니다. 자아완성,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이 타고난 잠재력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어요. 그 포텐셜리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지만은 각자 다 있어요. 근데 솔직히 모차르트와 같은 아주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어떤 특수 분야지만은 그런 인간이 과연 자기가 타고난 모든 잠재력을 완전히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럼 오래 산 사람은 어떠냐? 오래 산 사람은 다 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죠. 인간의 자아 완성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이런 봉사활동 같은 데 참여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내 잠재력을 점점 더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잠재력을 키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아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의 가시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이번에는 자원봉사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좀 중복이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시민이면서 전체 사회나 지역 사회에 무언가를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사회 책임도 이행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요건 중요해요. 지역 사회에 욕구가 있어요. 지역 사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럼 요걸 충족시키는데 나도 뭐 좀 기여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 지역 사회를 개발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사회가 자본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목사 분들 재교육하는 신학대학 강의를 몇 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한테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온 기독교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하시오 그래요. 그게 요즘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나가보면 할 일이 수두룩하게 있다. 그 운동을 좀 하시라 그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 가서 뭐 하느냐, 우선 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뭘 하잖아요. 이게 욕구 조사라고 합니다. 욕구부터 발견해 보시고 이 지역사회의 욕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요건은 안 되겠다. 예컨대 보니까 애들이 아주 그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동네 우글우글 하는 게 전부 가난해가지고 피아노도 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 그럼 못하겠어요. 자기 교회에는 음악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피아노도 있고 올간도 있고 다 있다. 불러다 모아놓고 음악 교육 시킬 수 있다 이게. 이런 거 욕구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뭐다. 뜻은 며칠에서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공동체적 관계 이걸 좀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당면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원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제대로 됐나? 자, 그럼 이제 개인적인 것을 여러 각도에서 봤죠.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인간의 책무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회 멤버로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 우리가 기업체, 기업 윤리 경영이라든지 사회공헌 이야기할 때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은 시민으로서 기업,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업체도 지역사회의 시티즌이다 이게 시티즌. 그게 자기들이 그 지역사회 공장 짓고 살잖아요. 거기서 생산하고 돈벌이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게 멤버다. 그게 시민이 한 집단이야. 그러면 시민이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시민이 당연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기업체가 공장을 못합니다. 당신네도 돈 벌어주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타인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 이건 이타심이라고 해서 좋고, 자기가 사회에 유용한 존재다. 이건 이제 집단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교도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도 집단적인 지향이고, 학습, 기능, 습득, 능력 개발 같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해관심도 들어가고, 여가 시간 활용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자아실현, 자아존중 이것도 개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개인 얘기를 했죠. 자원봉사하는 사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먼저 자원봉사는 수혜자가 있잖아요. 봉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혜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혜택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한 집단이 와갖고 저 공판에 빈 저 방에 천정이고 벽이고 다 뜯어내고서는 다 깨끗이 청소하고 벽지 다 발라주고 연탄불이 뗄 수 있도록 불을 다 고쳐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혜택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혜택을 받았는데 이거 똑같은 걸 했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답을 답을 이게 결국은 이런 실수가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접촉 기회를 갖다. 이거 뭐 하나 빠지는 나중에 보충해야 됩니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얘기만 해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간섭의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자.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해 있었는데 아니 자꾸 와가지고 뭐 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우선 정신적으로. 그 정신적인 건강해지면 그 육체적 건강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 조직체가 있죠. 뭐 여러분이 뭐 이제 종사하는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조직체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실시할 수 있다. 해보면 자꾸 뭐 새로운 것도 생겨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가 단체 기관이 시행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봉사 인력이 규모도 그렇고 서비스 다양성도 그렇고 조직체의 역량 자체를 강화할 수 있다. 자꾸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체가 역량을 강화하면 그 누구한테 가요? 그 혜택이. 결국은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널리 많아질 것이다. 그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체입니다. 지역 공동체.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해야 되고 사회적인 결속도 강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증대해준다. 사회적 자본이 뭔지는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신뢰도 쌓을 수 있고 연구도 더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사회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에서는 범죄율이 저하한다는 결과도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것도 좋아지는 사회도 있고 전반적인 복지도 좋아지고 때로는 민주주의도 강화할 수 있어요. 그 하는 방식과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또 공동체적인 자가 규제력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법도 좀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 도움도 주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가규제력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 민주시민적 정치력까지도 이거 민주주의할 관계 있죠. 그리고 공동체 지키, 보건 형성, 커뮤니티 빌딩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커뮤니티 빌딩 이제 제 5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 중에서 지금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중앙일보에서 내 제자가 이제 시민사회 환경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개발한 건데 이창호 교수랑 같이 그게 뭐더라? 자꾸 이름이 정했네. 김일 소장님. 응? 김일 소장님. 동네 가서 저 은평구에 가서 마을 만들기요? 아니 스타트 위 스타트. 위스타트. 이름을 꼭 이렇게 영어로 해야 돼. 꼭 아파트 해가지고 부모들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위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소득층 그 지역에 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평구를 중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사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군데
동네에 한 녀석이 맨날 저 혼자 제가 구석에 앉아서 딴짓하거나 아니면 누가 뭐 한다고 그러고 와서 방해하고 회방 짓고 잔소리하고 이런 놈이 하나 시작해. 그 모두들 다 이렇게 저기 귀찮아하고 왕따시키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 리스타트를 한 6개월이나 몇 개월 한 뒤에 이 지도자가 한 번은 그랬대요. 데려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해봐. 나는 그냥 따라 다녀봐 그랬단 말이야. 그 개념이 보니까 뭐 맨날 왕따다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먼저 따라다녔어요. 이걸 몇 달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녀석이 그 다음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동네 아이들 끌어모아서 우리 이거 옆 동네 아무데 가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리스타트 운동 시작하자 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변화라는 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게 사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혜택으로서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서울시에서 했던 우리 김현우 선생이 센터장 할 때 동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오세훈 씨가 그런 거 야삭한 거 그런 거 좋아해. 동행 뭐 여행 그런 여행은 어디 간다는 여행이 아니고 여성 행복이고 동행은 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동생 행복이에요. 동생 행복이 뭐냐? 대학생들을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수천 명을 모아서 서울시 주변에 서울 시내와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한 수백 개, 한 4,500개 됐죠. 여기다가 파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하고 애들 짝을 지어서 동생 행복이죠.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피아노 치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형이 데리고 가서 피아노 치게 하고 뭐 수학 못하는 뭐 앉혀놓고 수학 가르치고 등등입니다. 1년이 지나서 마지막 연말을 모임을 하는데 평가회였어요. 거기 이제 대학생 한 500명, 다는 못 오니까 강당에 500명 정도 모았나 뭐 그런데 그때 그 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 방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담당한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한테도 수당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다 코디네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그 중에 한 항목이 지난 1년 동안에 그 동행하던 형하고 동생이죠. 이 두 젊은이들이 진짜 형제처럼 친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형 동생하고 지내면서 가르치고 뭐 했는데 같이 놀고 했는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진짜 형으로 야 동생 이리 와 이런 그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자네들이 이번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는 단서를 제공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체 운동이 이번 5강 이 다음 시간에 할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 동생 하는 게 이게 공동체적 관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것조차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런 방식으로라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어요. 자네들이 앞으로는 평생 동안 형 동생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 지키 운동의 일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일반적 사회 효과 이건 뭐 많죠. 경제 성장, 뭐 생태계 지속 가능 개발, 또 공동체 정신 강화, 이 여러 가지 고립,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포용을 장려한다. 그래서 통합을 일으킨다. 왜 포용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요즘은 사회학의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사회의 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삶의 질이 아니에요. Social quality입니다. 그 사회의 질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사회적 응집, 같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연대해서 잘 산다. 그것도 있고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배제를 하지 않는다. 반대가 배제지요. 포용과 배제. 이게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강의하다 보면 성경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로마라고 하는 그 엄격한 체제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신도를 끌어모을 수 있었느냐? 그 중에 중요한 사회학적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에는 귀족이 있고 시민이 있고 그리고 노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있어요. 이방인. 그러면 노예하고 이방인은 완전히 배제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것도 배제해요. 사회 어떤 그 가령 정치 같은 데서는 완전히 배제당하죠. 이 배제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 아주 엄격했어요. 차별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기독교라는 데가 누구나 오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여자도 좋고 애도 좋고 누구나 오시오. 귀족도 물론 좋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예배도 보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게 너무 모범적이라서 그 성경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신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신도들이 모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포용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해서 말하자면 이 신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그런 모이게끔 요점은 뭡니까? 포용입니다. 이 배제가 심했던 사회에서 그렇게 탁 개방돼 놓으니까 사람들이 끌어모일 수밖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을 하려면 응집하기 전에 우선 포용을 해서 모여야 해요. 누구를 배제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민사회가 됩니다. 다문화 뭐라고 하는 게 나는 반드시 다민족 다문화 그럽니다. 여기 민족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다문화가 아닙니다. 다문화는 우리 안에도 다문화가 있는데 요새 젊은 애들 말하는 거 우리 못 알아듣어요. 댓글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다문화야. 다민족 다문화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배제를 합니까? 이렇게 가지면 우리 사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포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고령자들의 고독, 이건 뭐 늘 얘기했고 고용기회도 주고 자원봉사 참여로 건강증진에 좋고 삶의 질적 향상 좋고 평생교육기회, 이게 또 중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는 것이다. 교육은 언제 대학 졸업하고 그걸로 끝이다. 아니죠.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그 평생 교육을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처럼 관리자들도 교육을 받는 거고 지금 와서 교육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봉사자들 스스로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교육받고 수혜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의 평생 교육의 기회를 이처럼 잘 제공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돈 안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끝났죠 이제. 시간을 딱 맞춰. 이런 자원봉사 나눔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상하게 했는데 이거 하나씩 딱 기억할 필요는 없고 시험 안 쳐요? 분명 딱 찍어서.